예,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첫 감사 때 그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장관님께서 처음에는 이 원하는 그 사람과 가족은 다 데려왔다 말씀하시다가 또 미성년 자녀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년 자녀는 포함이 안 됐다는 소리인데 다 데려왔다는 표현은 또 그거에 봐서 맞지가 않는 거여서 제가 이제 외교부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미성년 자녀만 데려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년인 사람, 18세 이상인 사람은 안 되고 미성년자만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을 준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한 사람들 예, 다 들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18세 이상 자녀를 데리고 오지 못한 가족은 몇이나 되는지 그 파악하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그 입국자 특별 기여자 중에서 성년 자녀를 데리고 오지 못해서 저희 정부에 어떤 불만을 표시하거나 한 가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저희가 공지를 했고, 예? 처음부터 공지를 분명하게 해줬고, 본인들이 다 여기에 동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야 이 위험에 처한 입장이니까 뭐 찬밥 더운밥 가릴 수가 없었겠죠. 근데 아프간에 남겨진 18세 이상 자녀들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호해줄 가족도 없고 이 탈레반에서는 한국에 조력했던 일종의 부역자 취급을 당해서 표적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 자녀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뭐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계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TV에서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의 입국 장면이 대대적으로 방송이 됐는데 결국 이 들어온 사람들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생은 냈지만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심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 뭐 미국, 영국, 독일 이런데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 국가들은 난민 정책 자체가 포용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여자 외에도 다른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 후에 별차를 통해서 그 다른 가족도 데려올 가능성이 큰 나라인데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는 자녀 나이 제한을 18세가 아니고 22세로 뒀고 호주, 일본은 아예 자녀 나이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18세 이하만 고집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옆에 계신 그 최종권 차관께서 대한민국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를 도와준 분들을 먼저 모셔온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먼저 그분들을 데려오고 다른 난민 수용 문제도 거론을 하기는 했었습니까? 이 차원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의견 다른 난민이라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아프간 내의 다른 난민들. 아닙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 점이 나중에 또 오해가 있지 않도록 처음부터 분명히 한 것이요.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18세라고 여타 기여자에 대해서만 국한한다. 우리 더 이상은 받아들일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미러클 사건 자체는 성공이고 거기서 수고하신 분들은 정말 크게 취하야 되지만 우리의 정책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 기여자라는 듣도 보다 못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난민을 모셔오고 그것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좀 당당하지 못한 편법이다. 그러니까 난민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제정한 대한민국 국회가 이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 기여자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데려온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오히려 안 했다면 비난받을 일이지 잘했다고 칭찬받은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태 책임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12만 명을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도 2만 명 이상 수용할 계획이 있고 호주, 프랑스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 독일의 메르켈 정권은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시리아 난민을 100만 명 이상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PPT 잠깐 보시죠. 그동안에 난민 인정률이 2013년까지는 그래도 12%가 됐는데 난민법이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난민 인정률이 곤두박질 쳐서 1%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격은 상승했는데 난민 포용은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러모로 정말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을 볼 때 경제력은 커졌지만 국제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장기적으로는 존경하는 김홍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 정치적인 수용성 문제도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기여자라는 명분으로 처음 시도한 것이고 일단 국내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장기적으로 과제로 외교적 과제로 갖고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